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안혜수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시죠. 먼저 핵심 이슈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3분기 매출은 5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핵심 성장 엔진인 데이터 센터 매출은 51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고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 AI 칩 수요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을 짓눌렀던 AI 거품론 우려가 한발 진정된 가운데 엔비디아의 4분기 가이던스 역시 기대를 웃돌면서 시간에서 6%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이 반도체주들이 실적 모멘텀을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장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조되는 중일 갈등으로 우리 시장은 반사이 기대감이 여러 섹터로 퍼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사조 시푸드와 CJ 시푸드가 각각 12% 상승하면서 수산 섹터 상승세에 견인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온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건데요. 중일 갈등과 관련한 수혜주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듯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개별 이슈로 테마주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른바 널뛰기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김밥, 요소수, 또 웹툰과 육개, 탈플라스틱, 전기자전거까지 단기 모멘텀 중심의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장세에서는 뉴스 한 줄과 정책 이슈, 수급 쏠림만으로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 유의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먼저 짚어봤습니다. 시장이 가장 기다렸던 실적, 바로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예상을 상회했고요. 4분기 매출 전망 역시 예상을 웃돌았고 지금 컨퍼런스 콜이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데 발언 내용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면 4분기 실적 전망에 중국 매출은 가정하지 않았다. 중국 매출 없이도 이렇게 4분기 전망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젠스낙 CEO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 아니라고 또 한 번 선을 그으면서 시장에는 좀 안도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실적 가이던스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실적은 앞서서 다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매출액은 570억 달러, 컨센이 552억 달러였으니까 상회를 했고 굉장히 좋았죠. 네, 데이터 센터도 512억 달러였는데 컨센이 493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 전망이 컨센이 619억 달러 정도였는데 637억에서 663억 달러 정도로 전망을 하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마진율도 컨센이 74.6%였는데 75%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6시 20분쯤에 실적을 발표하고 어닝콜은 7시에 진행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한 3% 정도 이제 시간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닝콜을 하고 나서 한때 6%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약 4%로 다소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어닝콜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2026년 말까지 블랙웰과 루빈 5천억 달러 매출 거의 뭐 확보했다. 연 3, 4조 달러 규모가 예상되는 AI 인프라 구축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우위를 점할 것이다. 제가 어닝콜과 관련해서 가장 유의미했었던 그 멘트가 있다면 AI 투자가 더 나은 지능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수익과 채택률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단어라고 이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팔런티어에 대한 긍정적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서 팔런티어도 5%까지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렸었던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 때문이었는데 AI 버블론이 나오고 마이클 버리가 숏 포지션을 취하고 피터 트리 매도하고 소프트뱅크도 매도하고 그러다 감가상각 이슈가 나오니까
AI는 진짜 버블론인가? 라는 이런 의견이 사실 대다수였었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200를 넘어갔었다가 거의 $180까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가 아닐까. 근데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약간 일축시키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좀 긍정적인, 장중에도 2.8%가 상승했고 장 끝나고 나서도 지금 4%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좋았고 엔비디아 실적을 둘러싸고 걱정이 많았다 보니 이런 좋은 실적은 오히려 안도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다 보니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주 오늘은 드디어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요소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은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원체 잘 가고 있고, 아까도 이제 브리핑할 때 나왔었던 그 외에 여러 가지 유망한 종목들이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받는 거는 하이닉스가 될 거고, 뭐 삼성전자 두 개 종목이 일단 가장 큰 주목을 받겠죠. 최근 이틀 동안의 투자 동향, 한 나흘 정도 투자 동향을 보면 하이닉스에서는 거의 한 400만 주 가까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240만 주의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졌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다시 바꿔서 가기에는 되게 불리하고, 반대로 신규 유입하는 외국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되게 유리한 지금 포지셔닝이 맞는데,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 버블론에 다 묻혔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쪽으로 나오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과 어닝콜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바이앤홀드의 전략, 요즘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하이닉스는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제도 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장 이후에 특히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가 오늘장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다만 장중에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갭상승으로 출발해도 장 후반까지 이 상승폭을 지켜주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우리나라 일부 섹터들이 좀 반사이 기대감 속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여행업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히토류,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이죠. 수산물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파장이 얼만큼 번질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 짚어주시죠. 네, 뭐 이런 한 나라 내부의 정치적 이슈 아니면은 다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는 사실 쉽게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도만 보더라도 갑자기 화해하나 싶다가 또 갑자기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런 중일 갈등은 계속해서 분야가 확산되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중국이 일본의 외교 및 안보 발언에 강력 반발하면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대전제인 것 같고, 여행과 관련해서 보면은 일단 중국 정부는 일본인 대상으로 여행과 유학 자제령을 내리면서 인적 교류를 먼저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물 수입 중단을 또 했는데, 중국은 지난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이미 전면 금지한 바 있었고, 최근에는 대만 안보 관련 일본의 공식 발언을 빌미로 다시 보복성 수입 중단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 긴장 심화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또 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히토류도 2010년까지 여러 가지도 과거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일본 쪽에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선례가 이미 있었으니까 일본에서는 결국은 이것도 국산화 쪽으로 계속해서 기술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또 그런 조짐도 보인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중일 갈등은 여행 제한, 수산물 수입 금지, 히토류 수출 규제, 이런 경제 보복이 총동원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반사 수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일 갈등이 좀 깊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것도 좀 선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이슈다 보니까 이슈의 연속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관건일 것 같은데 섹터별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이런 테마적 이슈는 뭔가 뭐 저평가되었던 종목이 부각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항상 올랐었던 종목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여행 관련주는 뭐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히토류는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수산 관련주는 한성기업과 동원수산 이런 기업이 있는데 사실 히토류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 갈등일 때 보통 올랐는데 이번엔 중일 또 갈등에서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좀 테마적인 특성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좀 국가 간의 이런 경제적 아니면 정치적 이런 이슈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테마가 생각보다 뭐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지만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일 갈등 관련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다시 아네스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몇 가지 더 짚어봅니다. 최근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고환율 장기화인데요. 때문에 정유, 항공, 여행, 철강, 면세, 식품업종 전반에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와 원자재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정유, 철강은 비용 압박이 심해졌고 항공과 여행업종은 환율 상승으로 외화 결제가 늘어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면세와 식품업계도 달러 강세에 따른 조달 비용과 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특히 철강주는 관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동력이 부족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섹터들에 대한 진단, 이어지는 분석에서 꼭 들어보시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NC소프트의 신작 아이온2가 어제 한국과 대만 양대 마켓에서 출시 직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며 흥행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오픈 직후부터 접속 장애와 캐릭터 생성 오류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불만이 폭증했습니다. 결국 어제장 14% 낙폭을 기록하며 19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서버 가부화에 로그인 장애가 이어지자 개발진은 결국 출시 15시간 만에 긴급 방송을 열고 전면 재정비를 선언했습니다. 초기 논란을 넘고 흥행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빅딜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양사는 1대3의 주식 교환 비율로 포괄적 합병을 추진 중이며 이번 이사회 결의주주 주주총회만 통과하면 공식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쟁점이던 금가 분리 규제는 금융당국이 완화 기조를 시사하면서 사실상 해소됐고 네이버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해서 연간 1조 원대 영업이익을 연결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두나무 경영진이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국내 빅테크와 핀테크 산업의 판도 변화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환율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국의 개입으로 조금 눌리나 싶었는데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간밤에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선 위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고환율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남아있을 거란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 영향을 받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전략을 다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환율 환경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수입, 수출하는 기업들 아니면은 이제 뭐 해외 투자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복잡해졌죠. 네, 아무래도 환율의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반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먼저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지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도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 자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 약 2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근데 또 상반기에 1,500원을 또 넘어서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환율이라는 가격 밴드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약간 좀 소화해낼 수 있는 쪽으로 경영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상하단의 밴드를 이제 상단을 뚫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환율 급등으로 실제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경영계획 수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대외 불확실성 증가,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지금 다음 금리 인하 동결 확률이 벌써 또 60%를 중반을 또 넘어섰다라는 점도표를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도 끝날까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평가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 수입 기업 모두 이거를 환해지나 뭐 NDF를 활용해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또 100%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대기업,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영향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식품, 정유, 항공, 철강, 대표적인 업종이 될 것 같은데 이 업종들 타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지금 이 업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정유는 달러로 원유를 이제 수입해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가 부담이 커질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원가가 이제 해외에서 가져오는 게 일단 피해 업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항공업도 결국 유류비나 이런 것들을 달러 결제를 하다 보니까 불리하고, 철강도 수입 비용이 그렇고, 면세는 오히려 달러가 올라가면은 면세에서 사나 그냥 밖에서 사나 똑같다라고 하면 또 면세를 안 살 거고, 그런 부분이 있죠. 여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미국을 간다. 올해 초에는 1,300원이면 갔었는데 지금 1,500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또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고환율이 장기화 됐었기 때문에 그때 그럼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는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3분기 실적에서 이미 다 숫자로 나와서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는데, 근데 반대로 수혜 업종을 생각해 보면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기업들, 자동차, 조선, 반도체, 화장품 등이 있는데, 앞서서 음식료 관련해서도 수입을 하다 보면은 원가가 높아지니까 불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 음식료 관련 회사들도 지금 해외 쪽으로 수출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상쇄해서 수혜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져가시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이에 따른 업종별 영향 함께 진단 들어봤고요. 아이온2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아이온-Q 신작 기대감이 워낙 컸던 그런 게임인데, 접속 장애 그리고 전면 재정비 선언으로 NC소프트 주가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아이온2 흥행에 좀 기대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신작 출시 기대감이 일단 주가에 좀 반영되었었던 게 아닐까라는 얘기. 그리고 보통 게임주들 그런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결제 순위나 다운로드 순위에 따라서 그 다음 주가의 향방이 가늠이 됩니다. 근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 출시하자마자 순위 1위를 달성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초기 서버 접속 장애와 가금 모델 이런 부정적 반응이 좀 투자 심리를 악화했다고 합니다. 첫날 수십만 명의 이용자가 몰렸고, 근데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서버 대기열이 발생하고 2시간 동안 로그인과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고, 캐릭터 생성 오류, 그리고 뭐 사전 예약 과정에서 캐릭터명을 먼저 만든 사람은 됐는데 생성하지 않은 이용자는 또 접속이 안 되고, 그리고 유료 아이템 구매 관련 오류와 배송 실패 문제, 그리고 과도한 과금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 저는 안에서 잘 모르겠지만 출시 전 개발진이 어떤 강화 아이템을 게임 안에서만 획득 가능하게 현금으로 판매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거를 현금 패키지에 포함해가지고 또 불만이 많았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 개발진이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사과하고 임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이런 중장기 흥행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으나 뭐 결국 상승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지금 개발진이 어떻게 앞으로의 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주가 단기간에서 봤을 때 주가 반등의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은 게임 유저들의 민심이 워낙 중요한데, 지금 출시 초반에 민심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됐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 전반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워낙 신작 모멘텀이 주가에는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신작 기대감이 지금은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상위 게임 회사가 어디가 있을지는 살펴봤는데,
NC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컴투스, 위메이드, 시프트업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상향한 종목은 NC소프트와 넷마블과 위메이드 정도만 목표 주가가 상향됐고 크래프톤이나 컴투스홀딩스, 시프트업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주라는 거는 뭔가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이런 것처럼 상승을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각 회사마다 신작 출시 이런 다 모멘텀이 각자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게임주에 대해서는 일단 뭐 판호 개방 이럴 땐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각 게임별로 이런 스케줄을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업종의 전반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뉴스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